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비상교과서 94쪽에서 95쪽에 있는 2단원 기권과 달시에 대한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차 고사 범위인 기권의 구조, 온실효과, 그리고 상대습도까지 핵심 개념을 차분히 정리해 볼 테니 천천히 따라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기권의 기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 B, C, D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X축과 Y축, 가로축과 세로축인데요. 지금 가로축에는 기온, 그리고 세로축은 높이, 기온에 따른 높이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기온에 따른 높이 분포를 3을 뒤집어서 생각하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안내를 드렸는데요. A층은 대륙권, B층은 성층권, 그리고 C층은 중간권, D층은 열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층에 대한 기온 분포와 그리고 특징을 잘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A에는 수증기가 없다. 수증기가 있어서 대류도 활발하게 일어나며 그리고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기상현상도 활발했었죠. 2번. B에는 오존층이 있어 자외선을 흡수한다. 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겠죠. 3번. C에서는 비나 눈 등의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C에서 대류현상은 활발히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없어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4번. D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거의 없다. 지금 보시면 기온 변화가 아주 큰 곳이 열권입니다. 열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그려볼까요? 기온의 변화. 열권은 기온의 변화가 이렇게 폭이 큽니다. 따라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5번.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층은 B와 D이다. 대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래에 따뜻한 공기가 그리고 위에는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고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와야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겠는데요. 그렇게 진행하려면 B와 D가 아니라 A와 C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로 올라갑니다. 그림과 같이 적외선 등을 켜놓고 검은색 알루미늄 컵의 온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자, 처음에는 컵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보다 많다. 맞습니다. 흡수하는 양이 많고 방출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온도가 점점 상승할 겁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컵의 온도는 일정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디귿, 복사평형에 도달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컵의 온도가 일정해진 이것이 바로 복사평형에 도달한 거죠. 복사평형에 도달하면 온도가 일정해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컵이 에너지를 더 이상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기 때문입니다.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은 상태, 그것을 우리가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머지 내용은 2차 고사에 해당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구의 복사평형을 나타낸 것이다. 평형이라는 건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때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라고 가정한다고 합니다. 여기 100%가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30%가 이미 지구에서 태양으로 빠져나가고 있네요.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 그림에서 A에 해당하는 양을 쓰시오. 태양에서 지구로 빠져나가는 양이 100%이므로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양이 100%이므로 빠져나가는 양도 100%로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왼쪽에서 30%가 이미 방출이 되니 A에서 방출되는 양은 70%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복사평형에서 대기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바로 대기는 온실 효과를 통해서 대기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런데 이 흡수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다시 우주와 그리고 지표로 방출하게 되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대기가 없을 때보다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대기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들어오는 양만큼 그대로 바로 지구에서 태양으로 100% 전부 다 방출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그래프는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A, E 공기 중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은 것을 고르고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자, 먼저 그래프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에서 X축 기온, Y축 공기 중에 수증기량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자, 이 곡선의 의미가 중요하죠. 맞습니다. 이 곡선은 바로 포화 수증기량 곡선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우리 상대 습도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대 습도란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기온에서 최대로 갖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을 의미하죠. 그 중에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곱하기 100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상대 습도입니다. 그럼 이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은 값을 갖기 위해서는 이 분수 값이 가장 높기 위해서는 네, 맞아요. 실제 수증기량과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이 같아야 합니다. 같은 상태. 이런 같은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포화 상태를 의미하겠죠. 포화 상태에서는 상대 습도가 몇 %일까요? 그렇죠. 100%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포화 상태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 그래프에서 포화 상태 어떻게 찾을까요? 그렇죠.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전부 다 포화 상태의 점들입니다. 따라서 A에서 E 중에 A가 포화 상태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일상과 밀접한 공기의 성질을 다뤘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주요 개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복습할 때 영상을 참고해서 공부하면 도움 될 거예요. 수고 많았고 다음 단원에서 이어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